안녕하세요, 준건입니다. 요즘 신속통합기획, 즉 신통기획이 많이 핫합니다. 핫하긴 한데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속통합기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장소가 압구정인데, 압구정 구역 같은 경우에는 왜 신속통합기획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후보지로 신청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이 무엇이냐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미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계획입니다.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인가까지 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지자체에 제출하는데 반려되고 보완 요청이 들어오고 이런 과정들이 거치면서 계속 시간이 늘어지는 건데, 이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과정을 같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구역 지정되는 데까지 한 5년 정도 걸렸다면 그걸 2년으로 단축시키겠다는 게 가장 기본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해가 잘 되시겠지만, 내가 어떤 거를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혼자서 막 끙끙끙끙 다 준비해 가지고, 자, 내가 이런 걸 준비했어요, 이거 한번 해보시죠 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 그래 오케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팀장님들이라든지 그 윗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야, 이거 수정해, 보완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이 계속 지연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갖다 추진할 때 계속 팀장님, 그 윗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때 통과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통기획은 정비 단계, 수립 단계부터 서울시가 계속 직접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사실 시에서 관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공성이 너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너무 공공성만 확보를 하게 됐을 때에는 실제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재건축에 해당되어 있는 임대주택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따라가면서 서울시에서 속도를 낼 수 있게 지원을 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의 업무를 할 때도 팀장님이라든지 그 윗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좋은 제안도 해주시고,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약간 인센티브도 주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시랑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인센티브가 바로 용적률 상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변을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동 같은 경우에는 15층 제한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서울시 기준으로 35층 기준이 되어 있던 것을 조금 더 완화시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의 인센티브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 신통기획에서는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에는 가장 장점이 많이 부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보이시는 것이 압구정 5구역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압구정 같은 경우는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있는데,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신통기획을 다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과거 서울시가 2016년 24개 단지를 6개 특별계획 구역으로 묶어서 재건축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마련했는데요. 이듬해 11월에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보류돼 4년째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구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통기획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멈춰 있었던 사업 단계를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압구정 입장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판단이 되어서 1구부터 5구까지 현재 지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최대한 빨리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점이잖아요. 그래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게 중점인데, 압구정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속도를 더 극대화시키는 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신통기획이 구체적으로 뭔가 사업이 진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장점이 이렇다, 단점이 이렇다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통기획 자체가 시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다. 즉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생명이고 속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신통기획을 지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한강 조망권을 갖고 있는 아파트 단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15층을 완화시켜주는 그것만으로도 압구정에 대한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신통기획이 사람들이 많이 의심의 눈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압구정이 지원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신통기획에 대한 홍보성이 충분히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통기획에 대한 이슈만으로도 지금 현재 호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하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 신통기획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압구정 같은 경우는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진행되어 있고, 지금 신통기획이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분들이 동시에 이주를 한다면 그 주변에 이주 수요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진행하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신통기획이 속도가 또 얼마나 날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신통기획 후보지에 나와 있는 곳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걸이었습니다.